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토픽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출문제 토픽 60회, 읽기 44번부터 5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부터는 문제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이 봐요. 44번은 위글의 주제를 고르는 거고 45번은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 볼게요. 원고 마감이 임박하거나 시험 공부 시간이 부족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한다. 자, 여러분, 원고 뭘까요? 원고는 그렇죠. 우리가 뭐 논문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어떤 뭐 웹툰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출하기 위해서 쓴 글이나 그림이죠. 네, 원고 마감이나 시험 공부 시간이 부족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하는 게 다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놀라운 예상하지 못한 집중력을 발휘한대요. 뭔가에 하나에 몰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시간 부족 상태가 되어야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난 시간이 부족해.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일을 효율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노력에 대한 결과가 높을 때, 노력에 대한 결과가 높을 때 효율성이 좋다고 하죠. 이것만 믿고서는 자, 과로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시간에 쫓기면 사람들은 한 가지에만 집중할 뿐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시간에 쫓겨요. 시간에 쫓긴다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바쁘고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원고 마감이면 원고 마감 한 가지에만 집중할 뿐 뭐 다른 시험 공부라든지 그죠?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래요. 여기까지 보고 우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거 고를게요. 자, 1번. 성급히 일을 처리하는. 효율성을 믿고 성급히 일을 처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1번 약간 세모표합니다. 2번 무턱대고 일을 미루는. 자, 우리 무턱댄다는 건 어떤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계획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무턱대고 일을 미루는 거는 어떤 거예요? 연기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감이 임박해요. 시험 공부 시간 부족해요. 나 시간이 부족하니까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간 부족 상태가 되어야만 일을 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저는 그런 쪽은 아닌데요. 이렇게 효율성만 믿고 성급히 일을 처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까요? 무턱대고 일을 미루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까요? 정답은 2번이에요. 왜 2번이냐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안 하고 있다가 시간이 부족하면은 그 집중력을 믿고서는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믿는단 말이야. 그러나 효율성만 믿고 부떡대고 일을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 2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1번, 3번, 4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45번처럼 애매하고 헷갈린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좀더 본문의 내용과 맞는 거를 정답으로 고르세요. 그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4번. 관심사를 무한히 늘리는. 관심사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죠? 네, 좋아하는 거를 무한히, 끝없이 늘리는 거. 맞을까요? 지금 시간 없어 죽겠는데요? 아니죠. 4번.
전적으로 하나에만 매달리는, 전적으로라는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그죠? 전부 하나에만 매달리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철봉이 있으면 철봉이 이렇게 제가 그리는데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곳에 달려 있거나 의지하거나 시간을 쏟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에만 매달리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까지 보고서 지금 문제에 있는 괄호를 풀었어요. 이런 상황은 실제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상당히 진짜 위험할 수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단적인 하나의 예로 들면 소방관들, 소방관 여러분 알죠? 불 끄러 가는 사람들, 구조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벨트, 우리 이렇게 안전벨트 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좌석이 있으면 여기 매는 게 안전벨트예요,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사고로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저도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인명구조, 어떤 거예요?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죠. 그거에만 집중한 나머지 차문을 닫거나 안전벨트를 채우는 기본적인 일을 잊어서 생긴 결과이다. 그쵸? 굉장히 기본적인 일을 잊어서 사고로 당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처럼 결론이 나오죠. 이와 같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지면 집중했던 일은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죠? 이건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그죠? 뭐 안전벨트를 매는 거, 그죠? 차문 닫는 거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제는 여러분 내용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인간의 집중력은 시간적인 제약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이게 지금 이 글의 주제일까요? 아니죠. 이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효율성만 믿고 무턱대고 일을 미루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번, 인간에게 시간 부족은 효율적인 일 처리의 원동력이 된다. 자, 이것도 지금 비슷한 표현이네요. 시간 부족이 효율적인 일 처리의 원동력, 근원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원동력은 우리가 근원, 핵심 정도로 해석할게요. 아니에요. 그죠? 3번. 단시간 내에 일을 처리해도 성공적으로 일을 마칠 수 있다. 단시간 뭐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을 처리해도 성공적으로 일을 마칠 수 있다는 게 주제예요? 아니죠. 1, 2, 3번 다 비슷한 내용에서 관련이 없고 4번. 시간 부족은 인간의 시야를 좁혀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그렇죠. 네, 시간 부족이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범위를 좁혀서 결국 이게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46번, 47번을 볼게요. 자, 여기서는 46번은 보기에 글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 그쵸? 위치 찾는 거고, 47번, 위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우주는 지구와 환경이 상이해 지구에서 쓰는 방법으로는 쓰레기를 수거하기가 어렵다. 우리 지구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 어때요? 일단은 우리는 분리수거를 하죠. 그죠? 분리수거 하잖아요. 근데 우주는, 그죠? 지구 밖에 있는 우주는 환경이 상이하다는 건 뭐예요? 다르다. 그래서 지구에서 쓰는 방법으로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기가 어렵다. 처음에는 작살과 같이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찍을 수 있는 도구가 거론되었다. 제기되었다라는 거죠. 자, 작살 뭘까요, 여러분? 작살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가져올게요. 자, 여러분, 이게 물고기를 잡는 도구래요. 낚시 도구래요. 이걸 작살이라 하거든요. 작살과 같이 물리적인 힘은 뭐예요? 외부에서 있는 힘이죠. 외부에서 작동하는 그런 힘,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찍어요. 포크로 찍듯이 찍을 수 있는 도구가 거론되었대요. 우주에서 쓰레기를 치울 때. 자,
이 때문에 테이프나 빨판같이 접착력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자, 도구가 거론되었고 그래서 이 때문에 테이프나 빨판같이 접착력. 여러분 빨판 뭐예요? 자, 빨판은 제가 여기서 가져올게요. 이거 그게 흡착력이 있는 거, 접착력이 있는 도구. 테이프 알죠, 여러분? 우리 테이프로 뭐 종이도 붙이고 하잖아요. 그런 도구를 사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자, 이건 작살은 찍는 도구고 테이프랑 빨판은 접착력으로 붙이는 도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가 나온 게 아닐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방법은 자칫하면 우주 쓰레기를 엉뚱한 곳으로 밀어낼 위험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칫하면, 뭐 잘못하면, 조금 어긋나면, 자, 여기에 가져올게요. 자칫하면 조금 어긋나다, 잘못되다, 우주 쓰레기를 엉뚱한. 자, 엉뚱한 건 뭐예요? 그렇죠. 엉뚱한 거는 정말 관계가 없고 전혀 다른 거. 생각과 사실과 관계도 없고 전혀 다른 거를 엉뚱하다라고 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사실과 관계가 없다, 전혀 다르다, 엉뚱한 곳으로 밀어내요. 밀어내는 거는 그쵸. 결국 물러나게 하는 거죠. 물러나게 하는 거. 그럴 위험,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 이 때문에 테이프나 빨판 같이 접착력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라고 하면 문맥에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에요. 1번. 자, 1번인데 보통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아마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풀게 될 건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거를 보면서 문제를 풀었지만 이렇게 저처럼 푸셔도 되고 아니면 보기를 먼저 보고서는 그러나가 들어가는구나 체크 딱 하시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편한 방법대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점성이 강한 테이프의 경우. 자, 여러분, 점순이 뭐예요? 점성은 굉장히 끈적이는 상태예요. 이건 굉장히 끈적끈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슬라임인데 슬라임 손에 닿으면 굉장히 끈적거리잖아요. 이게 점성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테이프도 끈적거리기 때문에 점성이 있죠. 테이프의 경우는 우주에서의 극심한, 그죠? 매우 심한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했으며, 자, 극심하다 어떤 거예요? 매우 심하다. 빨판은 진공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자, 여러분, 진공 상태 뭐예요? 그쵸? 진공 상태는 공기가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공기가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 진공 청소기, 청소기로 슉 빨아들이잖아요. 자, 그렇죠? 우주에서는 지구와 다르게 공기가 없으니까 빨판이 소용이 없나 봐요. 그런데 최근 한 연구진이 도마뱀이 벽에 쉽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접착력이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자, 우리 도마뱀 여러분 알지만 제가 이해를 돕게 가져옵니다. 이거 도마뱀이죠? 귀엽죠? 자, 그런데 도마뱀이 이게 벽에 그렇죠. 도마뱀 보면 벽에 쉽게 올라가잖아요.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영감, 아이디어죠. 영감은 기발하고 좋은 생각, 즉 아이디어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접착력, 붙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것은 도마뱀의 발바닥에 있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털들이 표면에 접촉할 때 생기는 힘을 응용한 것이다. 자, 도마뱀 여기 발을 봤어요. 도마뱀 발을 보면은 여기에 미세한 털들이 있대요. 이게 표면, 그 겉면에 접촉할 때 생기는 힘을 응용한 거래요.
접착력이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게. 저도 이건 처음 안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47번 위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어때요? 테이프는 우주의 온도 변화 때문에 정성을 잃었다. 맞죠? 그죠? 테이프 어딨어요? 자, 점성이 강한 테이프의 경우는 우주에서의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했다. 점성을 잃은 거죠. 자, 그리고 2번 작살은 접착력을 이용한 도구의 좋은 대안이 되었다. 자, 작살이 접착력을 이용한 걸까요? 얘는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과 거리가 멀죠. 3번 우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지구와 유사해요. 상이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얘도 정답이 아니고 4번 접착력을 이용한 쓰레기 수거 방법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쵸? 자, 접착력을 이용한 쓰레기 수거 방법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니죠. 그죠? 이 접촉할 때 생기는 힘은 응용한 거잖아요. 제가 이거 1번의 정답인데 X를 해놨네요, 여러분. 이거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고 2, 3, 4번은 네, 정답과 관련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48, 50번 볼게요. 48, 50번을 보면 자, 4차 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9번은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거 고르는 거고, 자, 50번은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 밑줄 친 이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 이 부분만 보면 돼요, 여러분. 자,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4차 산업. 여러분, 4차 산업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터 뭐 그런 거 나오죠. 인공지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기술과 융합된 산업을 다 4차 산업이라고 하죠. 그 분야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연구 개발이 핵심 원동력, 그래서 근원이고 곧 힘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 4차 산업이 연구개발의 핵심 원동력이구나. 그럼 우리는 이 점을 고려해서 새로운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뭐예요? 세금을 매기고 걷는 거. 세금에 관한 지원을 확대, 넓히기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산업. 여러분, 바이오 산업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의료와 관련된 산업이에요. 그래서 의료기기, 헬스케어, 약 등이 바이오 산업이에요. 바이오 산업 등 신성장, 새로운 성장 기술에 해당하는 연구를 할 경우에 세금을 대폭, 그죠? 최대로 낮춰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고무적이라는 건 뭐예요? 자, 고무적이라는 거는 자, 여기서 고무적이라는 거는 힘이 없어요. 힘이 있는데 얘가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이게 한자어인데, 네, 한자어를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뭔가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 즉 격려해 주는 거. 일종의 격려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고무적인 일이래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필자의 태도는 지금 굉장히 이 부분만 봤을 때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만 보면 돼요. 자, 기술 발전이 산업 구조 변화에 미칠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은 뭐예요? 내가 동의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자, 기술 발전, 이게 산업 구조 변화에 미칠 영향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대폭 낮춰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변화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2번 여기 보면 우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정답이 되진 않겠죠? 2번 볼게요. 세제 지원의 변화가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 관련 없고 세금 정책이 연구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하고 있다. 자, 지금 이 정책이
연구 개발에 미치는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거 뭐예요? 내가 잘못된 점은 내가 지적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아니에요. 4번 볼게요. 신성장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다. 맞아요? 맞죠. 그쵸. 지금 세금을 대폭 낮춰준다는 점에서 정말 고무적인 일이다. 긍정적인 일이다 해서 정답이 4번 됩니다. 여러분. 자, 계속 보죠. 하지만 현재 지원 조건이라면 몇몇 대기업에만 유리한 지원이 될 수 있다. 자, 그렇죠. 여기서 하지만 잘 봐야 되죠. 하지만 이렇게 이런 자동차, 바이오 산업, 신성장 기술 같은 현재 지원 조건이라면 이거는 정말 몇몇 큰 기업에게만 유리한 거 이득을 보는 지원될 수 있다. 해당 기술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연구부서를 두어야 하고 원천 기술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이 기술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담당 연구부서도 둬야 되고요. 이거 하려면은 원천 기술, 그죠? 이거의 근원이 되는 기술이 국내에 있는, 그 외국에 있으면 안 되나 봐요. 그런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세금을 대폭 낮춰주는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혜택이 큰 만큼 땡땡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거 고를게요. 자, 1번. 일정한 제약을 두려는 거. 그쵸. 혜택은 굉장히 대폭 낮춰줘요. 그런데 제약이 굉장히 많죠. 4차 산업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산업, 신성장 기술이어야 하고요. 그런 거에만 세금을 대폭 낮춰주는데 이 기술만 가졌다고 해서 되냐? 아니죠. 이거를 전담하는 담당 연구 부서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어떤 회사들은 공장이 국내에 없잖아요. 근데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혜택이 큰 만큼 어떤 일정한 제약을 두려는 이러한 어떤 거예요? 조건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한을 두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까지 봤을 때 맞죠? 맞는데 우리 2, 3, 4번도 같이 볼게요. 여기서 혜택이 큰 만큼 연구기간 늘리려고 해요. 여기 그래서 관련 없죠. 그죠? 연구부서 두어야 한다고 했지 뭐 늘리라고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3번. 투자 대상을 확대하려는. 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거지. 우리가 투자 대상을 확대해요? 아니죠. 4번. 지원을 단계적으로 하려는. 그죠? 지원을 이거 하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했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럼 49번, 50번은 우리 본문 다 안 봤는데 다 풀었어요. 그럼 마지막 48번을 보기 위해서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잘 봐야 되죠. 이번 정책의 목적이 단지 연구개발 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독려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당 조건을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책의 목적이 단지 뭐뭐이 아니라 연구개발 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독려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죠? 단지 뭐뭐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이라면 이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궁극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이거 해라고 내가 유도하는 거죠. 원하는 방향이나 장소로 이끄는 거죠. 유도하다는 거는. 그리고 독려하다는 건 뭐예요?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살피면서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단어 정리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단어 정리 잠깐만 해볼게요. 이런 거고 독려하다는 거는 자 그러면 해당 조건을 이렇게 한단 조건을 좀 완화한다는 거는 그죠? 느슨하게 한다는 거예요. 완화하다, 느슨하게 하다, 빡빡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1단계 여기 했으면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해야지 한 번에 이렇게 적용하면 그쵸. 힘들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8번. 위글에 쓴 목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1번. 투자 정책이 야기할 혼란을 경고하려고. 지금 이거 경고하는 글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면 필자의 이야기 나왔죠. 고무적인 일이지만 하지만 현재 지원 조건이라면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돼. 그래야 가능해. 그러나 이번 정책이 연구 개발을 하고자 하는 거라면은 조건 좀 낮춰줘라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혼란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2번 세제 지원 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자, 여러분 세금을 지원해 주는데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죠.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려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고 3번 연구개발의 적절한 분야를 소개하려고. 자, 연구개발 그죠? 여기서 적절한 분야를 소개하려고 지금 이글 썼어요. 이 연구개발은요 4차 산업에 굉장히 적절해요. 그래서 4차 산업에 4차 산업에 이렇게 하세요 라고 소개하는 글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신성장 산업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자, 이 산업 연구의 지금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위 글을 썼을까요? 아니죠. 그죠? 세제 혜택 좀 더 그 조건을 완화해줘 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보려면 결국엔 이 글 전체를 봐야 하고요. 이렇게 밑줄 친 부분에 필자의 태도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내용까지 좀 봐주시면 이해하기 좀 더 편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가로가 오는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있는 지금 앞에 내용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가능하세요. 단순하게 앞뒤 내용만 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8번, 50번 문제가 조금 어떤 그런 경제나 정치나 이런 과학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앞뒤 문장만 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처럼 보다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읽기 44번부터 50번은요, 후반부예요. 그리고 분야는 보통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분야에서 나와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는 내용이 아까 44번, 45번 있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러나 뭐 이런 등등의 이와 같이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글의 주제를 어떤 요약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보시고요. 이런 괄호나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곳을 고르는 거는 일단 앞뒤 문장을 잘 분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접속보사 뭐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이런 연결 표현들 알아두시고 그리고 마지막 48번부터 50번 문제는 어떤 4차 산업이라든 방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에 좋은 측면과 부정적 측면 얘기했어요. 세금 혜택은 너무 좋은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이렇게. 그리고 관련된 유사 어휘들로 같은 의미 찾아내야죠. 뭐 고무적인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정도 봐주면 좋고 자 그리고 글의 목적을 고를 때는 그렇죠. 글의 처음이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위 글을 쓴 목적으로 알맞은 거 고르는 거였잖아요. 그럴 때 글의 이런 첫 부분들 그래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나 이번 정책이 동의하면 해당 조건 이 조건이 어떤 거예요?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조건을 파악을 해야죠. 해당 조건이 뭐였나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면은 좀 더 도움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 필자의 태도로 나타내는 표현은 뭐뭐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내가 부분 부정을 하고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필자의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 쓰기
51번과 52번을 제가 나눠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